네, 저는 변리사 스쿨에서 상표법과 디자인 보호법 강의를 맡고 있는 김영남 변리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변리사 스쿨에서는 6월부터 9월까지, 6월부터 10월까지는 민법과 산업재산권법으로 구성된 월말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11월, 12월, 1월에는 자연과학을 포함하여 전국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은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예비 최 변리사님이십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9월 월말 모의고사에서 2등을 하셨고요. 그리고 10월 월말 모의고사에서 1등, 그리고 11월 전국 모의고사에서 1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월 월말 모의고사에서 1등 하셔서 한번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여쭤봤었는데요. 근데 연속으로 1등을 하셨어요. 11월까지. 이관왕이죠, 이관왕. 그래서 11월에는 자연과학까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압도적인 점수로 1등을 하셨는데 그 공부 방법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내후년 1차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많이 상담을 오세요. 주로 내년이 아닌 내후년을 대비하다 보니까 기다렸다가 내년부터 공부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빨리 진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서 저희 옆에 계신 분도 진입이 상당히 빨랐던 분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11월 월말 모의고사에 1등을 해서 인터뷰를 하게 된 최세훈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1월에 이 시험의 준비를 시작하게 됐고, 그때 이제 군대에서 이제 한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그 주말에는 그렇게 했고, 평일에는 한 3, 4시간씩 하면서 시작을 해서 지금 9월부터 본격적으로 빡세게 시작한 수험생입니다. 네, 지금 11월부터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2021년 11월은 아니실 거고요. 2020년 1월이요? 네. 그럼 2021년 1월부터 시작하셨구나. 네. 그럼 1월부터 9월까지는 군대에서 하셨고 네. 9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네.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수험 기간이 좀 긴 편은 아닌데 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으셨는지 어, 우리 1차 시험이 민법 그리고 산업재산권법 거기에는 특허상표 디자인 그리고 자연과학의 물화생지가 있는데 각 과목별로 간단하게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꿀팁 있으시면 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우선 민법부터 말씀드리자면 민법은 저는 사실 기본 강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민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기본 강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그때 이제 그 어떤 판례나 아니면 조문을 스토리로 엮어서 이해를 하는 게 저는 가장 잘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법은 저는 그래서 1월부터 기본 강의를 수강을 해서 이제 3월에 만강을 했고 그리고 사실 이게 민법이 강의가 많다 보니까 복습을 하는 게 되게 여의치 않긴 한데 그래도 그날 한 거는 항상 꾸준히 그날 복습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스토리가 연결이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서 저는 사실 9월 때까지는 거의 그 기본서 하나만 회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서 하나를 회독을 해서 그 민법의 어떤 전반적인 스토리를 만든 다음에 이제 한 10월부터는 좀 키워드를 따서 그 판례들이나 아니면 조문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문제에 있어서 함정이 될 수 있는지를 많이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또 많이 길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특허법을 말씀드리자면 특허법은 이제 조현중 변리사님의 강의를 수강을 했는데 그 조현중 변리사님의 강의를 듣다 보면 이제 기본 강의는 조문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실 특허법은 조문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조문 절차법이기 때문에 이 특허 출원이나 이런 절차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때 그 어떤 절차를 잘 이해해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판례 강의에 들어오면은
그 사실 좀 더 실체법적인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청구한 기재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판례는 또 마찬가지로 처음에 판례 강의를 듣고 이해를 하고 계속 해독을 하다가 저는 10월부터 그 키워드를 따서 민법처럼 똑같이 암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표도 이제 기본 강의를 처음 들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스토리를 중심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때 상표를 들으면서 이제 제가 김영란 변리사님의 강의를 수강을 했는데, 그때 이제 칠판에 써주시는 판서를 사실 이게 좀 귀찮을 수 있는데 계속 써가면서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관계들을 많이 수집을 하게 되고, 상표는 좀 더 이제 특허보다는 판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판례들의 스토리를 좀 더 많이 이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핵심이론 정리 강의를 들으면서 그 핵심이론 정리 강의에서 이제 좀 더 한 번 더 들으니까 이해가 잘 되기도 하고, 그때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가면서 그때도 이제 키워드를 따면서 암기를 했고, 그리고 저는 사실 기출 문제를 되게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상표는. 네, 그래서 상표도 이제 상표도 그렇고 저는 특허도 그렇고 디자인 보법도 그렇고 기출 문제만 풀었는데, 사실 기출 문제가 가장 이제 수험 적합성에 맞기 때문에 그것만 잘 풀어도 저는 확실히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디자인 보법도 이제 기본 강의를 좀 늦게 수강을 하긴 했는데, 이제 그거는 군대 전역하고서 9월 정도에 수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9월에 수강을 하고 디자인 보법도 마찬가지로 기본서를 많이 회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심사 기준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디자인 보호법은 이 심사 기준 하나하나 꼼꼼하게 한 번씩은 꼭 읽어보는 방법으로 했고, 그리고 디자인 보호법도 어떻게 보면 근데 나오는 범위는 또 되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또 많이 풀어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법 과목에 있어서 제가 그 일찍 진입하면 좋은 점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가장 키 포인트가 되는 게 결국에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일찍 진입하면 진입할수록 이거를 법리를 이해하는데 좀 들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나중에 가면 휘발성도 훨씬 더 적어지고, 그 계속 봐도 이게 질리진 않는 것 같아요. 아, 질리긴 해도 이게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키워드를 따면서 암기하면 훨씬 더 암기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자연과학 말씀드리면 되겠죠. 네, 자연과학은 이제 저는 사실은 물리화학, 생물은 어느 정도 이제 베이스가 있어가지고 강의를 따로 듣지는 않았는데, 저는 그 군대에서 이제 사실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긴 했지만 그 전에 자연과학을 조금씩 손을 대긴 했었습니다.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물리화학 쪽 위주로 이제 어느 정도 문제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해놓자 해가지고 그때 기본서를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물리화학은 정말 그 기출 문제 위주로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기출 문제를 한 10문제 정도 풀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꾸준히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생물은 어떻게 보면 되게 양이 많은데, 그래서 저도 사실 생물을 좀 자연과학 중에서 제일 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생물이 아무래도 양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법 과목하고 좀 공부하는 방법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생물은 그 중요한 부분 위주로 많이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 문제집 하나만 계속 돌려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변리사 기출문제 아니고 다른 기출문제들도 많이 있는 문제집을 좀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구과학은 이제 한 5월 달에 기본 강의를 수강을 해서 지구과학 기본 강의를 수강을 하고 그 기본서만 또 마찬가지로 계속 봤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책에 있는 기출문제랑 그리고 그 예제들을 많이 풀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공부 방법 뭐 이렇게 민특상디, 모라생지 요 순서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수험생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방금 이제 설명해 주신 거는 진입자분들을 위한 거였고, 그리고 이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계속 암기하면 잊어버리고 이해하면 까먹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문제되는데,
이거 저 역시 공부할 때 너무 힘들었었던 부분이거든요. 어, 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지 혹시 팁 이런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우선은 그 공부를 할 때 거의 항상 누적식으로 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진도가 급하고 이러더라도 결국에는 뭐 누적식으로 안 하고 10번 해독하는 것보다 저는 누적식으로 해서 5번 해독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낫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민법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민총 뒷부분을 문제를 풀고 그 문제집을 풀고 그 다음에 기본서를 보더라도 그 전날에 했던 그 민법 총칙 앞부분을 그 회독을 한번 한 다음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가장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누적적으로 공부하는 거 너무 이제 좋은 꿀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제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물론 제 강의를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누적적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알면서 누적적으로 해야 되는 거 모든 수험생분들이 다 아세요. 근데 실천은 안 되는 게 또 많은 분들이 그러하신데 그 이유가 그 시험 일정에 대한 압박, 진도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내년 1차 시험이 22년 2월 19일이기 때문에 이제 많진 않지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는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진입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요. 사람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걸 굉장히 고통스러워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합격할 거니까 그 고통을 좀 이겨내시고 좋은 결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리고 12월 전국 모의고사도 이번 주에 있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12월 전국 모의고사도 꼭 1등 하시겠다. 이런 각오. 그 1차 시험도 꼭 합격하겠다. 이런 각오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하던 기세로 12월 모의고사도 똑같이 1등은 꼭 아니더라도 꼭 좋은 성적 거둬서 1차도 좋은 점수로 합격해서 여유롭게 2차 공부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들도 이제 다 힘들고 정말 외로운 싸움이고, 저도 사실 요즘 되게 외롭긴 한데 그래도 혼자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다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시험 얼마 안 남았고 지금 멘탈적으로 굉장히 힘드신 때예요. 그래서 멘탈에서 지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부족해도 시간 많이 부족하시면 이렇게 버릴 부분 확실히 버리고 가져갈 부분 확실히 가져가셔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나오는 날까지 꼭 합격하겠다라는 각오로 부족해도 현재는 너무 부족하지만 부족해도 합격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월에도 좋은 성적 거두시고요. 1차 시험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